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장 초반에 또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폭탄,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에 또 매기겠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의약품 관련주들이 좀 큰 영향을 좀 받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양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졌던 급락했던 부분을 좀 메꾸는 이런 모습으로 장을 마쳤다는 거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하게 보시면 처음에는 15%로 시작해서 2027년에는 150%, 28년에는 250%까지 매기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미국에다가 제조시설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합의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먼저 할 가능성이 높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지에다가 생산 시설을 인수하려고 7천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삼바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도 지금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국내 생산보다는 어떻게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외 미국에다 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 시장의 거래 대금을 잠깐 볼 건데요.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현재 10조 원 정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 뭐 13조, 많게는 15조 원대 거래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9조 원대, 10조 원대로 상당히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예, 여기 7조 원대, 6조 원대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4조 7천억, 4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시장은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에 활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활기가 없다는 얘기는 시장에 또 주도주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하반기에 좀 바이오라든가 금리 인하 때문에 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주도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올랐다가 다음날 또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이러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어요. 예.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라갔다가 사면 다음날 빠지고 안 사면 또 올라가고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하반기는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금리 인하의 어떤 버프를 좀 받아가지고 주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반기에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제약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또 추가 수출도 예정되어 있고 오늘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비만 치료제 역시 많은 재료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 범용성 넓힌다라는 건데 이게 기존에 이제 키트루자처럼 단일 항체만 하던 게 아니라 뭐 이중 항체라든가 여러 가지 뭐 ADC라든가 RNA라든가 뭐 세포 치료제까지 좀 확장성을 좀 넓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야가 이제 알테오젠의 큰 시장, 기업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점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다이치 상교의 그 에너2 SC가 임상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한 9월 정도, 9월 정도에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ADC 분야, 뭐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데 뭐 항암제, 아니 그 암세포만 잡아내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밖에도 이중 항체 RNA 뭐 치료제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성장성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다. H상교가 SC가 9월 중에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치 상교가 임상 1상이 정말 좋게 나왔어도 절대로 좋게 나왔다고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점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더 싸게 하려고 숫자를 좀 숙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SC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번에 일상 진입하면 마일스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이니까 뭐 9월, 10월 안에 좀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이 또 실적에 영업이익에 또 반영이 되고, 참고로 알테오제는 다음 주 정도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14일, 13일 날 나오는 거 보니까 다음 주쯤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투는 기존의 ADC 항암제로 매출이 한 5년 됐는데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 5조 5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6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투는 유방암 치료제에 많이 들어가고요. 이번에 기소폐암이라든가 에너투 양성 고형암이라든가 7개 적응증에다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전년 대비 39%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에너투가 이렇게 SC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ADC 임상이 한 150건 정도 진행 중인데 시장 규모는 2028년에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엄청난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ADC 에너투가 만약에 그 SC로 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면 이 큰 시장에 있는 ADC 기업들이 다 SC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시겠지만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시장의 확장성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테오젠을 매매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업이 그 확장되는 게 소위 말해서 키트루다 단일 항체 키트루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중 항체 ADC,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nRNA까지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누구랑 계약한다고요? 알테오젠하고만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확장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한증권에서는 이제 엔더투가 ADC 상징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왜냐 이게 그 가장 큰 품목이니까 나머지 ADC 기업도 SC를 포트폴리오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는 자 알테오젠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3분기는 알테오젠의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에너투 일상 진입했죠. 10월 달에 머크의 키트루다 SC 상업화, 실질적으로 드디어 상업화돼서 판매가 되고 그에 따른 로열티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10월 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 내년 이때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대변혁이 10월 달부터 시작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키트루다, 그다음에 ADC, 그다음에 이중항체, RNA까지 엄청나게 모달리티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이 성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중항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2조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 국정 계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스트라제네카가 하고 있는 게 이중항체 SC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DC 쪽의 에너투는 그 다이치 상교가 최초로 SC를 하는 거고, 이중항체 쪽 SC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기업들이 많은데 SC 제형의 그 경쟁 개발력을 좀 좀 올릴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거고, 이걸 보고 나머지 이중항체 기업들도 같이 SC 제형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구랑 또 계약할까요? 당연히 알테오젠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박순재 대표가 한 1년에 최소 2건 이상을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ADC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항체 업체, 그다음에 확장되면은 RNA 치료제의 업체들까지 계속 늘어나서 1년에 2건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얼핏 얘기를 한 게 바로 여러 가지 이런 확장 모달리티라고 그러죠. 확장되는 이런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SC 제형 변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알테오젠하고 미국의 할로자임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머크가 할로자임이죠. 할로자임이 이제 머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해가지고 이번에 미국 특허청이 정식으로 무효 심판 PGR이라고 그러죠. 정식 개시를 했는데, 자, 정식 개시를 한 이유는, 자, 보시면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럴 때 심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그죠? 특허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독자성을 입증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알테오젠의 성장성을 높게 사는 분위기인데,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할로자임의 시가총액은 약 10조 원이에요. 그렇지만 알테오젠은 벌써 24조 원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특허 문제를 보면 SC 제형 기술의 특허 물질이 할로자임은 미국에서는 2027년에 끝나요. 유럽은 29년에 만료됩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2040년까지 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딴지를 걸어서 나한테 로열티를 줘라 라고 머크한테 계속 딴지를 거는 거고, 머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특허 무효 심판을 개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할로자임의 그 특허는 거의 만료되고요. 더 이상 좀 뭐라 그럴까요?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데, 알테오젠의 그 확장성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할로자임 이제 주가인데요. 실적을 상당히 좀 좋게 발표해서 시간에서 약 5% 정도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로열티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영업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늘어난 거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시가총액이 약 10조 4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차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시장이 그렇게 쳐주는 거고, 알테오젠은 2040년까지 보호가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확장성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할로자임과는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등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의 일봉인데요.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제가 보는 지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파란색이 전환될 때마다 주식이 반등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일부러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며칠 안에 반등이 나왔죠. 이번에도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여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반등 나올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으로 노무라 증권에서 계속 알테오젠을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시분할이라고 해서 시분할, 2분에 한 번씩 뭐 1분에 할 수도 있는데 시분할 매도가 있어요. 시분할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내는 건데, 그러니까 한 2분마다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2분마다 몇 주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프로테이지로 나갈 겁니다. 총 몇 주를 낼 건데 그 중에 몇 프로를 몇 분마다 주문 달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시분할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감 때까지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반등이 좀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3일 연속 좀 많이 팔았습니다. 수량인데요. 벌써 뭐 10만 주 넘게 12만 주 정도 되네요.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점점 수량은 줄 거고, 길어봐야 이번 주 이제 목금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면 뭐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이런 신호가 나오면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 보조지표인데 잘 맞아요. 단기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잘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전환될 때, 이렇게 전환될 때가 거의 매수 타임이거든요.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벌어질 때는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접어질 때는 반등이 나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 내일도 노무라 안 팔면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노무라 물량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제가 그 8월 달 임상 데이터 나올 거 말씀드렸고, 11월 달, 10월 말 11월 달에도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주.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바이오주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연말을 따뜻하게 보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곧 시행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연말도 그렇고 제 생각에 9월 언저리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8월 달밖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8월 달부터, 그래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연말, 내년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섹터들의 상승, 그래서 꼭 갖고 계셔야 되고, 그런 모멘텀이 있는 임상 데이터 발표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포지션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저 ADC 기업 요즘에 계속 인기잖아요. ADC 기업 중에서도 좀 작은 것들이 있어요. 중소형주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한번 드렸지만, 이거는 단타라기보다는 장기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시총이 쌉니다.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은 제가 생각하고 가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꾸준히 갖고 계시면, 뭐 저희 매매할 때 뭐 20% 수익 났다고 팔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전망이 너무 좋은데 20% 먹었다가 뭐 더 떨어졌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숫자로 팔지 않고 기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주가에 반영이 될 때, 어느 정도 됐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거죠. 또 그런 주식 찾아서 매매하고, 이런 거 한 두어 번만 해도 여러분의 계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으니까, 뭐 저기 테마주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까지 매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모든 얘기를 소통방을 통해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010-8283-5540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사칭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금액도 일부러 오픈하고 할인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를 여러분들과 평생 같이 운영하겠다는 모토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절대 카카오톡을 하지 않아요. 무료방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 텔레그램방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하기 때문에, 문자 이상하게 당해가지고 문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이 번호 8283-5540 확인하시고, 요 금액 여기 요거 확인하시고, 절대 카카오톡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방을 하지 않아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든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텔레그램 소통방을 만들었으니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거래대금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양도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안정적인 다시 고점을 뚫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늦어도 8월 14일 전에는 다음 주 안에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